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여수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중징계 대상이 되자 스스로 부정표창을 상신해 모면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가르치던 여고 운동선수들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순천 강남여고 전 체육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여수와 광양 지역 플랜트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2만여 명은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소록도 한센인들의 천사 마리안느 마가렛의 노벨상 수상 여부가 오는 10월 최종 결정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홍수 피해가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전남 광주에서만 이번 수해로 발생한 쓰레기가 10,0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여수시에 대한 전라남도의 종합감사에서 적지 않은 지적사항들이 나왔다는 사실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습니다. 대체용 면접표를 분실하는 등 황당한 업무 처리도 적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형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공무원 A씨는 지난 2017년 5월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수시로부터 징계를 받을 상황이 되자 A씨는 전라남도에 자신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습니다. 도지사 표창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시작돼 표창을 신청할 자격조차 없었지만 A씨는 자신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해 정해진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적 조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심사 대상에 오른 A씨는 일주일 만에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고 이를 이유로 감봉 대신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여수시의 체육시설입니다. 이곳을 관리하던 일부 직원들은 이용객들이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나 동료 앞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렇게 부정 발급된 현금 영수증은 630여 건, 금액은 3,500여만 원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새로운 결제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결제를 먼저 하고 예약을 완료하게끔 홈페이지 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하고 현금은 우리 돈은 전혀 다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게임장 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성인 게임장이 들어설 수 없는 주거 지역에 영업 허가를 내줬고 보건소 관계자들도 간호사 등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와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도 모자라 지원자 60여 명에 대한 면접 평가표를 분실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산단 LG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 LG화학 법인과 대표이사 신모 씨, 하청업체 사장 6명 등을 부당노동 행위와 협박죄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쟁의 행위를 할 때마다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지, 대체 인력 투입 등을 언급하며 협박해 노동 3권을 침해받았다며 사측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 해지 사유를 노조에 안내한 것뿐이며 고용노동부 유권 해석에 따르면 계약 해지 시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강남여고 소프트볼팀 관계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은 강남여고 체육교사로 재직할 당시 소프트볼 선수들에게 폭행과 성추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고소를 한 다른 학부모 중 일부가 고소를 취하했고 피고인 역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수와 광양 지역 플랜트 건설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플랜트 건설 노조 여수지부 소속 조합원 14,000명은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와 LG화학, 여천NCC 등
여수산단 증설 현장의 공정 일정이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광양지부 소속 조합원 6천 명 역시 포스코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적정 임금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며 임금 인상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고흥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수상 여부가 오는 10월 최종 결정됩니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 소록도 한세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참 봉사를 실천해온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마가렛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추천 전국 서명인은 100만 명을 넘었고 지난 1월 노벨위원회의 101번째 평화상 공식 후보 추천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홍보는 물론 노벨위원회 현지 실사 등 핵심 심사 평가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9월까지 이제 업적 심의를 정기 회의 때마다 노르웨이에서 정기 심의를 거쳐서 10월 초에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10월 초에 발표를 한 다음에 12월 10일에 시상식을 할 예정입니다. 본 국민 추천위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노벨상 수상 여부에 어떤 형태로 작용될지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홍보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두 간호사의 숭고한 봉사 정신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의료인들이 애를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진료를 위해서 특히 애쓰는 간호사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호재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한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묵묵히 보살피다 한 통의 편지만 남기고 호련히 떠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 이들의 숭고한 삶을 기리기 위한 의미 있는 과정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지역을 넘어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에 건립 중인 전남 도립미술관이 미술관의 정체성을 담은 로고, 이른바 아이덴티티를 공개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전남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미술관을 표현하기 위해 전남 뮤지엄 오브 아트의 약자인 JMA를 형상화해 미술관의 아이덴티티로 안내판과 현수막 등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립미술관은 옛 광양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내년 3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산정이 본격화하면서 전남의 재산 피해액이 3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늘 오전까지 피해 상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사유시설에서 1,760억여 원, 공공시설 1,826억여 원 등 피해액이 3,586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 담양군이 1,27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구례군은 어제보다 피해액이 2배 늘어 1,138억 원, 곡성군은 57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인명과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엄청난 쓰레기 더미까지 남겼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쏟아지는 폐기물이 산처럼 쌓였고 폐기물 처리 업체까지 침수 피해를 입은 곳도 있습니다. 아직 빗물도 다 빼내지 못했는데 쓰레기 대란까지 겹칠까 걱정됩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례군 광이면 산중턱에 거대한 폐기물 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줄줄이 늘어선 대형 트럭들이 폐기물을 바닥에 쏟아냅니다. 모두 구례군 수해 현장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구례군에서는 2,600여 톤의 폐기물이 나왔지만 받아줄 곳이 없어 분류는커녕 야정만 해두는 상황입니다. 그냥 쓰레기 온 천지가 쓰레기지. 뜯어놓은 것 속에서 물도 안 나오지. 너무 힘들어요.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 왕복 8차선 도로가 물에 잠겼던 광주 북부에 폐기물이 모이는 한 업체.
폐기물 파쇄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지만 수거 차량이 내려놓는 폐기물 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한켠에는 보시는 것처럼 키보다 훨씬 높게 침대들이 가득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쪽 차량에는 아직 내리지도 못한 가구며 폐기물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양이 공장에서 나온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무겁고 티켓차 같은 거 장비가 도움이 돼야지 이거 사람으로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침수 피해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폐기물 처리 업체도 있습니다. 광주 서구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성인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루 13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지만 공장 가동까진 한 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수거는 할 수 있는데 처리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시더라도 폐기물들의 종착지인 광주와 나주 등 위생 매립장들도 연장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가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처리되는 게 맞지만 폐기물이 워낙 많고 감염 우려까지 있어 매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나중에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으나 현 상황에서 따로 쓰레기를 모아놓을 만한 적치장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까지 광주 전남에서 수해로 발생한 폐기물은 모두 9천여 톤. 아직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도 있어 폐기물 대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섬진강 인근의 지자체장들이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댐 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광양과 곡성, 구례를 포함한 6곳의 지자체장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섬진강의 수위가 가장 높아진 8일 오전에서야 댐의 최저치인 초당 1,800여 톤의 물이 방류됐다며 수위 조절 실패로 하류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수해를 입은 섬진강 수계 권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은 행정구역이 달라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건의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불어난 물에 남원의 젖소 한 마리가 광양까지 떠밀려와 다안면에서 발견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9일 밤 다안면 인근 천변을 배회하던 젖소를 구출해 등록 정보를 조회한 결과 사육지가 남원의 한 농장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근 주인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기록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수해 현장을 찾아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국민통합특별위원장인 정운천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은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구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복구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호남에서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호남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9일 광주를 방문해 5.18 묘지를 참배하고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대국민 메시지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여수시 소동 한화케미칼 사택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방에서 잠을 자던 50대 남성 A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전제품 과열로 불이 난 것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코로나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던 50대 남성이 2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민간수탁검사기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한 2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확진 판정이 보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1차 검사 당시 채취한 검체를 조사해 위양성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야심차게 출범시켰던 초대 정책국장이 재임 6개월 만에 전격 교체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오늘자 인사에서 지난 3월 정책국 출범과 함께 임용된 이용덕 초대 정책국장이 순천교육장으로 발령되고 후임에 정재철 무안교육장이 임명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본인의 뜻에 따라 교체했다고 밝혔지만 공무원 노조 등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사라며 잦은 인사가 신행 정책국 업무에 혼선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늘 인사에서 교육국장에 위경종 중등정책과장을 임명하는 등
15명의 주요 보직자 인사도 함께 단행했습니다. 전남도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집중 방제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된 농작물에 대한 벼도열병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광역살포기, 무인헬기, 드론 등 200여 대를 동원해 오는 15일까지 병해충 집중 방제에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최근 집중호우로 벼 6,700여 헥타와 밭작물 320여 헥타 등 7,600여 헥타가 침수됐습니다. 도의회와 시의회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곡성읍 등 도내 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 작업을 돕는 반면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지정을 비롯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의회도 침수와 도로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다안면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장비 지원과 복구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